현재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신체 활동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심지어는 자립적인 생활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겪는 가장 아픈 현실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육의 상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조각조각 단 하나의 간단한 매일의 습관만으로 40대 때처럼 탄탄한 근육을 되찾고 근육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마치 마법처럼 들리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특별한 핵심 습관뿐만 아니라 반어만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숙면을 취하고 기억력을 보호함 소화까지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고 보여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깨우고 40대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 습관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떠올리며 지레 겁을 먹거나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력 운동은 결코 거창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왜 근력 운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1년에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 관절 통증 악화,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계단을 오르는 동작, 장바구니를 드는 동작, 심지어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버거워지고 또 우리 삶의 독립성과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력 운동은 이러한 근육 감소를 늦추고 이고 모래고 심지어는 다시 늘리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마치 시든 화분에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찾듯이 우리 몸의 근육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처럼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맨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10번 정도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조금 더 천천히 앉고 일어서는 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우리의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천천히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여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들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나 옆으로 뻗었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러한 동작들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하여 옷을 입거나 물건을 꺼내는 등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령이 없다면 500ml 물병이나 곡물 주머니 같은 것도 훌륭한 운동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이 살짝 긴장되고 사용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TV를 보면서 아니면 산책을 나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근육들이 이제야 나를 깨워주는구나 하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마치 40대 때처럼 활기찬 몸과 마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드는 데에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죠.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자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 영양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핵심 영양소와 이를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이 여러분의 근육을 깨우는 핵심이라면 그 근육이 튼튼하게 자라고 유지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바로 영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류를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식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물론 가슴살이나 살코기 같은 육류도 양질의 단백질원입니다. 이대 무릎, 콩, 두부, 템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죠. 그래도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두부 한 모를 넣은 된장찌개나 삶은 계란 1디개,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을 주 메뉴로 하고 저녁에는 콩밥과 두부 반찬을 곁들이는 식으로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루에 자신의 체중 1kg당 약 1, 여러 제로세움, 2그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단백질과 함께 근육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함께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흡수 째는 것이 가장 좋은 비타민 D 보충 방법이지만 환보민에 부족할 경우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내 운동을 할 때도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약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와진한 영양소 운반을 도우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